김재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커뮤니케이션 강의, 오늘은 표현의 기본인 주제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이란 무엇인지 주제문의 정의를 좀 파악을 할 것이고요. 주제문이 주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중요성을 알아볼 것이며, 그러면 주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걸 만들어내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 따로 있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또 알아볼 거고요. 주제를 선정을 하는 최종 단계에서는 어떤 걸로 할 것인지, 어떤 것이 적합하고 그 적합한 것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스피치 주제문이 정해졌다 하면은 그건 언제 발표를 할 것인가 하는 주제문 발표 시기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얘기를 할 때나 대중 연설을 할 때, 또는 뭐 그러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좀 주제 파악을 못해, 이렇게 약간 힐난하는 말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뭐 주제도 모르고 저러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주제와 여기서 말하는 주제가 얼핏 비슷하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다른 것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주제는 정확하게 말하는 핵심을 우리가 주제라고 하는 것인데, 저 사람은 뭐 같은 말을 중언부언 할 뿐이지 정확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를 잘 하지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처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 파악이 안 된다, 뭐 주제에 넘게, 이런 등등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오늘 해볼 이 주제하고는 좀 다른 것이기는 하죠. 자, 주제문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뭐 어떤 얘기를 한다. 누구에게 프로포즈를 하러 갔습니다. 그 사람의 오늘 주제는 당연히 사랑 고백입니다. 그 중에 고백일까요? 사랑일까요? 이 주제라는 것은, 고백은 그 사람이 오늘 대하는 태도일 것이고, 사실 주제는 사랑이죠. 내가 당신에게 연모를 품고 있다. 그거를 내가 뭐 어떤 방식으로 말할 것이냐라는 것이 고백일 수도 있고, 선언일 수도 있고, 뭐 합의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의 핵심, 그것이 바로 주제인 것입니다. 연사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한 것으로 그 스피치를 총괄하는 아이디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이 강의의 주제는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지금 각 세목별로 나눠서 강의를 하고 있을 뿐이지 전체적 주제는 커뮤니케이션인 거예요. 다만 오늘의 주제는 또 좁혀보면은 주제 자체가 주제입니다. 오늘 그 강의 내용은. 자, 스피치 내용은 발표하는 순서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 주제문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고요. 스피치를 준비를 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이며 어떻게 갈 것인지, 인사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맨 앞에 나오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말은 사실은 발표되는 순서대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다. 인사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스피치 순서에 나오죠. 그러나 내가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오늘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오늘 낙심에 빠져 있는 퇴직자들 앞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제2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또는 용기, 극복, 이런 주제를 하나 정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하는 이 주제 선정이 앞서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시리에 빠져 계시죠. 그러나 저와 함께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해보고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가져보죠 하는 것은 인사 맨 앞에 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설명 내용은 발표하는 순서대로 준비한 것이 아니고, 주제를 맨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순서를 정하는 것이죠. 자, 그 설명이 또 한번 나옵니다. 실행할 때는 서론을 매일 먼저 발표를 하지만 스피치 주제는
준비를 할 때는 스피치 주제가 꼭 앞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 개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비로소 어떻게 말을 해야지, 끝맺으면 어떻게 해야지, 중간에 내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예화를 들어야지, 에피소드를 준비하고 하는 것은 뒤의 일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를 정하는 일, 바로 이것입니다. 자, 주제문이란 무엇인지를 퍼포스 이 센텐스가 과연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것인지 정의를 제대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사 자신과 청중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서 어떤 말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알고 있고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연사로 초대받았거나 누구의 대화 상대로 낙점이 됐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청중, 오늘 내 얘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또는 그 1대1 대화라 그러면 그 상대에 대한 파악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스피치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맨 먼저 해야 되는 핵심 내용, 바로 그것이 주제문인 것이죠. 주제문은 그 스피치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하나의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 스피치를 총괄하는 아이디어다. 이렇게 주제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제라는 것은 사랑과 평화 또는 전쟁의 폐해 또는 내적 아름다움, 이런 식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에 따른 그것이 짧은 명사형일 수도 있고 문장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가, 이런 것이 주제문이 될 수가 있고요. 그걸 다 떼고 그냥 행복, 이것이 주제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주제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이 제시되지 않고 여러 아이디어들이 난삽하게 이렇게 함께 모아지기만 한다고 해서 그 연설이, 그 대화가 훌륭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는 혹 좋을지 몰라도 확실한 주제, 저 사람이 지금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 저 지금 전쟁과 평화를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전혀 엉뚱한, 그러나 그 내용이 별도로 들어보면 괜찮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주제에 딱 적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주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아서 청중들은 저분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처음에 호기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흥미를 위해서 잠시 주제문을 감추는 수는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짠 하고 주제를 나타낼 수도 있긴 있죠.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 짧아야 되는 것이지 계속 주제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얘기만 이어간다고 그러면은 이 연설은 청중들에게 우선 혼란을 주고 자신 또한 말의 어떤 그 꼬리를 자연스럽게 잇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스피치가 각기 따로 놀게 될 뿐더러 청중들은 더더욱더 이해를 못하게 되는 그런 그 사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연사가 하고자 하는 말의 골자가 스피치 서두에서 미리 제시되어야만, 자, 우리가 보통 어떤 강사의 말을 들을 때 저 역시 오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주제 정학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고 하고 나서 짧은 주제의 중요성에 대한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물론 반대로 바뀔 수는 있어요. 저 사람 아까 제가 한 예를 다시 들어봅니다. 주제 파악을 잘 못해.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주제가 뭔지 모르고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을 비꼬아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두에 분명히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순서를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연사가 하고자 말할 골자가 스피치 서두에서 미리 제시되고 그 다음에 제시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이 주제를 설명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주제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자, 아이디어들을 다 개발해 놓은 다음 이들을 정리하여 주제문을 추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일 뿐만 아니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놓고 오늘 이 얘기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은 주제문 정하기가 오히려 힘들어지고, 내가 오늘 사랑이다 라는 주제를 딱 정해놓고 그동안에 내가 읽었던 책, 봤던 영화, 들었던 좋은 말, 실제로 내가 겪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은, 아, 이 주제에 이 아이디어는 적합하구나. 이 아이디어와 이 에피소드를 곁들이자. 이렇게 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먼저 아이디어를 나열을 하는 것을 먼저 앞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이디어들이 설령 일관성 있게 개발되었다면 정리 과정에서 버릴 것도 없고 이들을 통합하는 것도 비교적 용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만 정리를 잘 했다고 해서 그 주제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연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될지를 청중이 어떠한 방향으로 스피치가 전개될 것인지를 예측하게 하여 그들의 이해를 돕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주제문의 그 확실한 중요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주제문의 실제적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청중들이, 아, 저분이 오늘 그 비록 중간에 다른 에피소드와 본인의 사적인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저 주제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말이구나 라고 번져나가지 않지, 자칫하면은 자기 가족사를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뭐 가난하게 살았군, 가족들과 갈등이 심했군, 아, 저 사람이 불쌍하다, 아니면 저 사람이 참 어려웠겠다, 이런 식으로만 빠져버리면은 저 사람은 사실상 전쟁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했는데 전쟁의 중요성은 청중들이 그 주제에 대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놓쳐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사가 아이디어를 개발하더라도 그 아이디어가 분명히 청중에게 먼저 앞부분에 그 주제로 확실하게 전개될 것을 앞에다 예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주제문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만들어낼 것이냐, 이 개발의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 개발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강의장에 가면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행복이라는 주제를 나에게 먼저 던져주는 경우가 있지만은, 때로는 젊은이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금과 옥조의 말씀을 선생님이 선택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때는 이 주제문을 내 스스로 개발하고 그 주제문이 그 청중들하고 합치가 될 만한 올바른 적합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주제문 개발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쪽에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럼 주제가 용이하게 정해져 있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행복에 대한 충분한 관련 지식을 많이 알고 있거나 거기에 따른 내 이미지가 행복한 어떤 그런 주제를 잘 풀어나가는 강사로 이미지가 견고하다 그러면은 그 주제는 쉬워지겠지만, 그러지 않고 나는 평상시 행복에 대한 것을 말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관련 지식이 많지도 않아. 그럴 때는 역시 그 주제를 내가 할 수 없이 따라야 하지만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주제문은 깊은 생각 없이 순간적인 기분이나 감각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에 의존해서 주제를 만들면은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많은 아가씨들이 있으니까 뭐 아가씨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 것이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래 뭐 소개팅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자. 뭐 연애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미혼 여성들이 오늘 내 강의를 들을 청중이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나온 1차원적인 단세포적인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방식의 주제를 나한테 그 제의를 해왔으면 모르되 그러지 않았을 때는 그 청중들의 니드, 그 필요성을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깊게 살펴본 다음에 주제를 정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급함을 버리고 차분한 심정으로 적절한 절차를 밟아. 이 적절한 절차라는 것이 나도 그 자료를 찾기가 쉽고 그 다음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내가 감동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되 저쪽에서도 듣는 쪽에서도 그것이 필요한가 안 하는가를 살피는 적어도 그런 분석과 그런 순서는 밟고 나서 주제문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주제문의 개발 절차가 있습니다. 주제를 결정한다. 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연사 자신과 청중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상황을 고려해서 주제를 정하는 것이 주제 결정인데 개괄적 목적 결정이라 이것은 내가 지금 정보를 단순하게 알려줄 것이냐 누군가를 설득을 해서 이쪽의 의견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있었던 무공천 방침을 철회한다. 그랬을 때는 이 무공천을 하기로 했지만은 다시 공천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어떤 정치 시스템에 할 수 없이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당원이나 일반 유권자들한테 알려야 되는 그런 일이 실제 얼마 전에 정치권에서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설득을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할 것인지 아니면은 오늘 이 자리가 아주 그 유쾌한 좀 피로를 푸는 여흥이나 유흥의 시간이 될 것인지 또는 이 사람들이 지금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뭐 어떤 결정된 사항을 바꿀 수는 없지만은 이 사람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더욱더 힘을 내서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격려를 해줄 것인지 위로 그런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과 사랑을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정해졌다고 치면은 이것이 이제 그 정과 사랑이라는 것이 정해지기 전에 그 청중과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다 살펴진 것이죠. 그것은 그 방식이 정과 사랑은 정보 제공입니다. 상대를 하여금 정하고 사랑이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과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을 베풀고 사랑을 받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 제공의 주제가 정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세부적 목적 명시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청중과 주제 그리고 개괄적 목적을 결합하여 자세히 기술을 해야 된다. 정과 사랑을 정해졌으면은 그것이 지금 청중과 주제 그리고 개괄적 목적을 결합하여 자세히 기술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옆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정과 사랑을 학생들에게 그 차이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한다거나 그것이 정과 사랑이 같은 점을 말한다거나 그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세부 목적을 이렇게 따로 또 머릿속에 생각하고 메모를 해서 그 주제 완성을 하는 정하는 과정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주제문 개발의 세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언급해야 할 요점들로 하나의 선언적 문장을 만든다. 자, 그랬는데 이 주제를 그랬다 그러면은 이것은 실제로 이쪽에서 다시 아까 구체적인 사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따스함과 은근함을 특성으로 하는 한국적인 정서이며 사랑은 뜨거움과 강렬함을 속성으로 하는 범문화권적인 정서다.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 주제문을 개발하면서 나는 이 정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적어도
이런 식의 내용으로 좀 설명을 해야지 하고 주제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스피치 주제의 선정입니다. 스피치 주제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주제문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준비를 해서 가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초청을 받아 연설을 하는 경우나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지시를 받는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스피치 주제가 일반적으로 주어지죠. 그러나 남이 주제를 결정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내가 그 주제문을 스스로 만들어서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괜찮겠습니까? 또는 이것은 좀 곤란하겠죠? 또 저쪽의 의견을 들어서 그거가 약간 수정이 되는 그런 과정은 따라지는 것입니다. 자, 주제 선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제를 감각적으로 너무 빨리 그 사람들의 특성을, 청중의 특성을, 상대의 어떤 기분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정해버리는 주제는 그 주제가 좀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사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 다음에 관심, 거기에 대한 깊은 상식, 그거를 추후에 나중에라도 더욱더 설명할 수 있는 여건, 마련된 것 중에서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 선정 시 고려해야 될 점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좀 잘할 수 있는, 내가 많이 아는, 그리고 이미 한번 얘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호응도 잘했고 감탄을 했던 그런 주제라면 실패를 하지 않겠죠. 정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확고하게 믿고 있는 그런 신념이 있는 분야. 청중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를 얘기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겠고요. 중요한 주제, 기대. 그러나 한편으로 청중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지금 북한의 어떤 그 공격의 징후가 보인다. 이런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군인들 앞에 가서 그 중요성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다 알고 준비를 끝냈는데 가서 또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그 주제 선정을 잘못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된다 하는 뒷얘기는 주제로 삼는 것이 좋겠지만은 상대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내가 그거를 메인 주제로 삼아가지고 그걸 가서 다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과 연사 자신에게 시간 낭비일 뿐이죠.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택하라. 지금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계절에 따른 그런 주제를 선택을 해야지 한여름철에 겨울철 얘기를 한다거나 겨울철에 아이스크림 얘기를 한다는 것도 좀 시의적절한 주제가 되지 못하겠죠. 행사 성격, 이 행사에서 사원들의 단합된 어떤 그런 연수를 하는 자리다. 그런데 갑자기 인간의 고독이 어쩌고 이런 주제를 품위 있게 들리겠다? 또는 재테크 방법을 가서 얘기를 한다? 이런 주제라는 것은 맞지가 않겠죠. 자, 주제 찾기 연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지를 하나 꺼내놓고요. 내가 잘 아는 일, 그 다음에 경험, 관심, 취미, 기능, 신념 같은 것들을 한번 적어봅니다. 그럼 내가 요즘에 최근에 좋아하는 것이 골프야. 그러면은 내가 골프 써놓고서 그 다음에 골프에 대한 최근에 어디 가서 누구하고 어떻게 했더니 점수가 잘 나왔어 하는 경험. 그 다음에 골프에 대한 내가 어떻게 입문했던 어떤 과정. 그 다음에 그럼 나는 과연 또 다른 취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나서 적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한테만 관심이 있는 것이면은 나중에는 결국 버려야 하겠지만은 일단 나한테 가장 그 자신 있는 것, 내가 잘 아는 것을 일단 적어 두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요런 정도는 얘기를 해도 되겠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주제로 골프의 즐거움 이렇게 가면은 골프를 배우려는 사람 또는 골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50% 이상의 청중을 차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가서 주제로 삼아서 얘기를 해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주제를 찾기 연상법 중에 브레인스토밍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사람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본다. 장소를 또 생각을 해본다. 물건을 생각해 본다. 사건, 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신문을 보거나 또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거나 최근에 들었던 것들 중에서 한번 떠올려 놓고 어느 것이 적합할지 어느 것이 어느 것과 연관이 될지 하는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한번 가져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개념, 뭐 자연현상, 초자연적 현상, 문제, 교육과 정책, 자, 이런 것들을 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지나치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브레인스토밍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주제 선정이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오히려 숨가쁨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앞서 드린 대로 주제 선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내 관심, 2차적으로 들을 사람 관심, 그 다음에 3차적으로는 지금 그것이 그 세상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있는지, 그리고 늘 신문 방송에서 요 문제를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 작성을 해보되, 그게 힘들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주제 찾기 연상법은 앞부분의 것들을 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소, 물건, 사건, 과정 여러 가지한테 내가 관심 있는 것들, 알고 있는 것들한테 다 이렇게 적어 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준비를 해둔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또 관심이 있고 자신 있는 부분 한 서너 개를 최종적으로 골라서 그 중에 하나를 최종적 주제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스피치 주제문 언급식이다. 맨 앞에서 주제문은 반드시 언급을 하되 그건 앞에 나올수록 좋고 꼭 앞이어야 한다. 주제문 제시죠. 그러니까 연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제문을 맨 처음에 준비를 하고 실제 연설에서는 인사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주제문은 적어도 인사 다음에는 언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됩니다. 중간 혹 주제를 초기에 오늘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주제 설명을 못했다 그러면은 한 3분의 1쯤 강의가 연설이 대화가 진행되는 도중에라도 언급을 해줘야 되죠. 서론의 끝부분 늦을 경우는 본론 들어가기 직전에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적의적 청중을 설득하려 할 때만 결론의 끝부분에서 발표하라. 이거를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를 건물을 철거해야 좋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철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늘은 이 건물 철거에 필요한 당위성을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면은 왜 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건물이 있어서 많은 지금 생활의 편의를 보고 있는데 하고 청중들이 그 연설을 들으려 할지 않을 거고, 심지어는 뭐 그 자리를 빠져나와 버리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뭐 크게 비난하며 그 연설을 부정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청중의 입장에서 얘기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철거돼야 합니다 라고 결론에 이르렀을 무렵에 슬쩍 제시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늘 결론쯤에 이르러서 주제를 발표한다는 것은 아주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발표할 때는 의도형 문장으로 발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선언적 문장이라는 것은 이 주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그거를 널리 알리는 것이죠. 주제문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표를 할 수 있다. 주제문을 나타냈을 때 뭐 사랑과 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발표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뭐 사랑의 어떤 예화를 든다거나 정의 예화를 든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는 표현의 기법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모든 말에서는 주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주제가 없이 오늘 우리 무슨 얘기를 했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 개발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주제 개발은 나와 청중이 공감할 수 있는 아주 합당한 것으로 서로 들어서 좋고 말해서 쉬운 그런 주제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주제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